그 다음에 기출문제 펼치셨나요? 기출문제 펼쳤는데 1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평가사 1페이지. 요거는 이제 파일이 달라서 순서를 쭉 연결해야 되는데 막 바쁘고 해서 그냥 한 거예요. 2시간 더 해야 돼요. 천천히. 시간 많아, 천천히. 또 언제 우리가 이런 추억을 또 가지겠냐고요. 그 1페이지에 1페이지에 어디서 이렇게 감자 냄새가 이렇게 감자 포슬포슬 삶아가지고 설탕에 꽉 찍으면 참 맛있는데 김밥보다 감자가 더 맛있는데. 문제 용어정의죠. 용어정의 1번 문제는 우리가 동영할 때 풀어봤고 2절에 광역도시격 있나요? 여러분 혹시 광역도시격의 내용이죠. 내용 이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간평사 26회 때 광역도시격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거 경관계획 들어가나요? 공기 녹지환경이란 말이 있었죠.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 기능분담,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 환경보전. 그러면서 광역시설의 배치규모 설치란 말 했잖아요.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의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3번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 녹지환경.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의 공간기능 공기 녹지환경 외우고 광역시설의 배치규모 설치하기 위한 계획이어요. 3개 외우고 난 다음에 경관계획이 들어가요. 2번은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인구 배분이란 말 나오죠. 이건 장기 기본계획의 내용이거든. 혹시나 해서 하니까 광역도시계획 내용도 좀 외워놓으셔요. 공기, 녹지환경, 공간구조, 기능분담, 녹지관리체계, 환경보전. 그 다음 광역시설의 배치규모 설치하기 위한 계획. 그 다음에 경관계획도 담는다. 이렇게 알아놓고. 그 다음에 쉬운 게 3번 쉬워요. 4번 볼게요. 4번. 광역도시계획 옳은 것. 일 잘 보세요. 실제 시험 다 나온 겁니다. 이거.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시장운수는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그런가요? 자, 아까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그렇지. 2번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 없으면 누가 짜고? 국토교통부 장관. 몇 년? 3년. 숫자 다 외워놓는 거예요. 3번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운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 없다. 이때 누가 짜야 돼 그러면? 그렇지. 시장운수가 안 올라왔으니까 도지사가 나와야지. 장관 나오면 안 되잖아요. 4번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짤 수 있잖아요. 또는 관계 중앙부처하고 공동으로 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아까 아침에도 봤을 때 없었잖아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지 3년이 가도록 안 올라오거나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짤 수 있다. 중앙부처하고 같이 짜는 건 없어요.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풀어보면 기억나죠 이거. 5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 관할에 걸쳐 있다면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짜는 거 맞죠? 그리고 누구한테 승인받고? 이때는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이 정도는 풀릴 수 있어야죠. 자, 5번이 기본계획이잖아요. 자, 볼까요? 풀리는가? 1번. 이 간평사 29면 작년에 나온 겁니다. 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관련한 사항을 일간신문에 예정 며칠 전까지 몇 회 이상? 이렇게도 내요. 7일 전 2회. 날탕이지 뭐. 2번. 냅둬. 2번 카메라 떼봐요. 3번. 시장운수 3년마다 재검토해요? 5년마다. 4번 시장운수가 기본계획 수립 변경할 때 지방의회 승인이요? 도지사 승인이요? 도지사 승인 받아요. 지방의회는 의견 청취하라니까요. 지방의회 의견 들어서 짜는 거예요. 오른쪽에 5번 시장운수가 기본계획 수립 기준을 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5번 문제 2번 지문 있지요. 기본계획 내용을 못 외워도 답을 찾아야지. 이제 내용이거든.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이 돼야 된다. 나머지 지문을 틀린 거 찾을 수 있죠. 이제 자, 다시 기본계획 나오면 자 1. 특별시 국토교통부나 도지사 나오면 안 됨.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구나 앉아도 됨. 3특 1광은 승인받을 필요 없음. 일반 시장 운수가 짰을 땐 도지사에게 승인. 오른쪽에 4절에 6번 도시군 관리계 위반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누구? 야들이 지금 간평사 레벨이 중개사보다 한참 떨어지네. 우리가 중개사가 이런 거 나오면 틀릴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마약 중독자 빼고는 없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자, 그러면 7번이 간평사 26회 나온 건데 한번 봐요. 재밌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이해관계인 포함한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위반권자에게 제한할 수 있다. 맞죠? 정비 설치 정비 계량이니까.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 관련된 경우에는 직접 위반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 직접 위반하지. 3번 도시군 관리 위반을 제한받은 위반권자는 부득이한 사정 제외하고 며칠 내 반영할 제보 통보. 주여, 이 사실을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나이까? 14일 지금 나오는 거 들었죠? 지금 45일 플러스 30일 아니야 이거. 45일 플러스 30일 그걸 지금 와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위반 제한 들어오면 45일 내에 반영할 제보 통보하는 거 아니요? 연장은 30일.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한켠에 또 불안하네. 여러분 믿어도 되죠?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자, 효력은 언제부터 효력 발생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야가 26회 나온 거거든. 8번이 28회 나온 건 이게. 한 해 건너뛰고 나왔잖아요. 봐봐요. 1번 옳지 않은 건데 주민은 기반시설 계량이라고 됐잖아요. 26회는 기반시설 정비라고 했고 똑같이 써먹는 거예요. 계속 제한할 수 있고 비용의 전부나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지구단위 제한할 땐 동의 얼마? 3분의 국공유지 포함하고 제외하고. 4번 자 봐봐요. 기억나나 안 나나?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하려는 곳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한다. 제 취약성 분석을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나대지 면적이 2% 미만일 때 그러죠? 생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5번도 도시적 축소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 변경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 주민 의견 청취해야 돼요? 도시직이 줄어들어가지고 지구단위 변경할 때 생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또 읽어놓고. 그것도 몇 번 반복하니까 눈에 익숙한 것 같은데요? 이 문제도 풀어준 문제인데? 그 다음 9번에 도시군 관리계획 옳지 않은 것 평가사 30회 올해 나온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결정이 있는 때부터요? 지형도면 고시한 때부터요? 지형도면 고시한 때지. 지형도면 고시예요. 5번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형도면 작성한 경우 이를 고시하면 되잖아요. 자, 여러분 일반 시장 운수가 지형도 만들면 승인도 받아야지. 누구한테 가서? 도지사. 그럼 대조 확인해서 며칠 내 승인? 30일. 지구단위 관련된 시장 운수가 결정했을 때는 지형도면 승인 안 받아도 된다. 저 10번 문제인데 여러분 용도 지역들끼리는 중복될 수 있어 없어요? 지구들끼리는? 지역하고 지구 중복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11번하고 12번하고 이런 게 13번이 용도 지역별 개념 이런 건데 여러분 이런 거 나오면 안 틀리는 거 맞죠? 일종 전용 주거는 무슨 주택 중심? 이걸 또 써야 되네. 자, 인구 산업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된 곳은 도시지역. 도시지역에 준하거나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면 관리지역. 자, 농림지역이라는 데도 있지요. 농림지역은 농지라면 미리 뭘로 지정된 곳? 농업진흥지역. 산림이라면 지금 숫자에 치여가지고 지금 혼미한 보전산지를 대상으로 농림업진흥과 산림을 보존하려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 개념 바꾸면 안 돼요. 자, 이 넷 중에 아무것도 지정 안 됐다. 그러면 보존지역에 관한 규정을 자연환경 이러지 말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까지 끝까지 말을 하세요. 끝까지.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그 다음이 상업지역, 그 다음이 공업지역, 그 다음 녹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 나눠지잖아요. 야는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자, 1종 전용은 단독주택 중심의, 2종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 이런 기본적 개념 나옵니다, 시험에서. 틀리면 진짜 속상해서 안 돼요. 저, 중, 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고.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건림. 도심, 부도심화 시킨다 그러면 중심, 일반적인 상업 업무 기능, 일반. 도시 내 지역 간의 유통 기능 정진, 유통. 걸린 지역 안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 나오면 걸림. 자,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준. 중화공업이나 공해성 공업을 수용한다 그러면 전용.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를 위한 것이 일반. 경공업, 그 밖에 주거상업 업무 기능 보완이 필요할 때. 자,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이 중에 제한적으로 개발도 가능한 녹지가 자연 녹지.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 유보시킨다 그러면 생산 녹지. 그 다음에 보전 녹지가 도시에 이거. 여기다가 개념을 이걸 갖다 붙이니까 다 맞다고 하잖아요, 또. 도시에 자연환경, 경관, 미관 그리지 마. 딴 거예요.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 공간을 보존하려고. 도시지역 안에 자연환경이나 경관이 빼어내고 산림, 산이나 녹지 공간이 있을 때 개발 못하게 하는 게 보전 녹지예요. 그러면서 도시지역이 이렇게 세분하지 않았다 그러면 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 나눠주잖아요. 자, 도시지역으로 편입하는 데가 계획관리. 관리지역 지정했는데 세분을 못했다 그러면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머리가 더 빨리 가니까 그래요, 지금. 자, 이럴 때 도시지역 안에서는 접도구역 제도하고 농지증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접도구역. 농지증 적용 안 합니다만은 도시라도 녹지지역은 적용해요. 녹지지역에서 농지 사업할 때 농지증 내야 안 내? 내야. 이런 데는 절대 안 내. 녹지지역 안에 농지를 사더라도 시설 사업을 할 목적일 때 농지증 안 내도 된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면 12번에 박스 한번 봐봐요. 바로 튀어나오는 거 보세요. 환경을 제해하지 않은 공업 배치를 위해 필요한 곳이 일반 공업.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용적률 적용할 때는 보전 관리. 평가사 29회 시험. 이거 시간 죽먹기요. 그죠? 오히려 부동산 공법 관련된 게요. 평가사 관리사가 우리 중개사 시험보다 지문이 길지를 않아요. 대부분이 좀 약간 심플하게 냅니다. 근데 왜 그래도 되냐? 걔들은 과목이 많아가지고 그거 아니어도 떨어질 과목이 많거든. 중개사법은, 공법은 이거 아니면 떨어질 과목이 없거든요. 여기서 점수 조절해요, 우리는. 당락의 머리수를. 공법이 골병 드는 과목이 된 거고, 야들은 그냥 대충 하는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13번, 옳은 건데 2번 한번 보세요.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자연환경이요? 녹지지역. 3번,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녹지 보존관리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농림지역은 세분해요? 뭘 세분이요? 4번,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을 본다. 도시지역 돼야지.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도로법 40조 접도구역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답은 1번이네요. 1번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적용할 때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14번은 너무 쉬운 건데 한 장 넘어가 봐요. 15번에 이런 식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문제. 용도 지역별로 지을 수 있냐 없냐, 아파트 지을 수 있냐 없냐 하는 거. 자, 15번에 일정 일반 주거 안에 지을 수 없는 거 딱 봐도 일정 일반 주거는 몇 층 이하만 지으라고? 4층 이하,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이잖아요. 이거 딱 봐도 뭐 딱딱 나와요. 16번, 밴드도 올라갔고 동용도 풀어봤고 3종 일반 주거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모두 골라봐라. 여러분 3종 일반 주거 안에서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일단 잠깐만, 단독주택은 다 지을 수 있죠. 단독주택 못 짓는 곳은 어디? 유통상업하고 전용공업. 그럼 그 단독은 다 돼요. 일종 건생 다 됩니다. 일종 건생 쫙 풀어서 얘기할 때 일종 건생 어디라 다 돼요? 그러면 다가구는 지을 수 있겠지? 단독이니까. 아파트는요? 3종 일반인데 못 지어요? 지을 수 있죠? 고층인데. 공중 화장실은요? 야,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급하면 진짜. 공중 화장실은 용도가 뭐요? 건축물의 용도. 왜 동네 한 바퀴 삑 돌고 마지막 공중 화장실 들렀다가 저 지역 아동센터하고 부동산 사무실 9평이 안 되는 거 들렀다가 온 거 아니야? 슈퍼, 일용품 소매점, 돈 1,000원 들고. 휴게 음식점 제과점은요? 바닥 면적 합계? 커피 한 잔 300원.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꾀제제, 이미용, 목장 세탁소. 그 다음 부실하다고 탁구장 체크는 시간당 500원. 허리 삐끗, 의원, 한의원, 치과원, 침소원, 적거론, 조사원, 안마원. 그 다음 단계가 출생신고, 동사무소. 그 다음 마을회관, 1000 미만 마을회관은 면적 없이. 그 다음 변전, 영수,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지역아동센터. 일정 건생은 읽어놔야 돼요. 단란주점은 용도가 뭐요? 바닥 면적이 없잖아. 150 미만이면 2종, 이상이면 위락인데 뭔지 없으니까 이건 안 되지. 그리고 2종 건생 중에 단란 이건 안 되잖아요. 위락. 숙박시설도 일반 주거 안 돼요. 그럼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 답은 쉽긴 해네. 저 16번 같은 거는 조금만 이렇게 신경 쓰면 풀 수 있어요. 침착하게. 시험장 가서 공법부터 푸세요. 중개사법보다. 왜냐하면 공법은 좀 정신 맑아야 되거든. 괜히 중개사법 시간에면 지문 긴 거 이상한 말장난에 해가지고 스트레스 만땅 받고 공법 생각도 안 나고 그러거든요. 공법부터 먼저 푸셔요. 진짜요. 공법은 암기하는 게 세게 선명하게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공법을 먼저 마킹 해놓고 문제지에 그리고 중개사법 풀어보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나아요. 중개사법 완전 자신 있다. 답이 온몸으로 떨고 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17, 18, 19 이런 거 20 전부 다 건폐율 용적률이니까 알아서 푸시면 돼요. 이걸 뭐 일일이 답 몇 번 그건 웃기잖아요. 21번에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평가사 30회요. 좋다. 주거,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청소년 유해시설 등의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대요. 뭐요 그러면? 특정 용도 제한지구. 진짜 아깝다 진짜. 22번 보세요. 22번.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22번. 옳은 것. 자연환경. 자, 1번 이게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나 휴식공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 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근데 이게 그럴듯하지 않아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지역에서 이런 말이 없어.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목적 2가지 얘기했나요? 개발제한구역 목적? 하나는 보안상, 국방부 장관 요청. 하나는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은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거나 국방부 장관 요청으로 보안상 목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놈이요.
그러면 얘는 지금 뭐에 관한 목적일까? 도시, 자연, 공원,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이것 때문에 헷갈린다니까 학생들이요. 시험장 가서 1번 같은 거 나오면 여러분 또 열에 두세 선 또 그렇다고 할 것 같은데.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을 보호하는 거 도시민에게 그건 이거 아니에요? 저 식생에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도시지역 안에서. 그러면 도시 자연 공원구역. 자, 참고로 여러분 머리 식히는 차원에서 도시 자연 공원구역 안에 적용하는 법은 무슨 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 보호구역 안에 적용하는 법은? 솔직히 대답 잘 못하잖아요 지금. 수산자원 관리법. 개발제한구역 안에 적용하는 법은? 그래 뭐 개특법 그거라도 아쉬운 따나 그거 괜찮아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적용. 농공단지 안에 적용하는 법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번 국방부 장관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 지정할 때는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해요? 도시군 관리계획. 3번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누가 지정하고?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그 다음에 4번에 시가와 유보기간 짧게는 5년, 길면 20년. 그 다음 5번이 맞는 거네.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 그리고 봐봐요. 야가 25회 때 나온 지문인데 25회 때 나온 지문에 1번 지문을 그대로 28회 때 박스 처리해버렸잖아요. 계속 돌고 돌아요. 중개사도 그래요. 중개사도. 그러니까 23번 문제 박스 봐봐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도시 자연환경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나 휴식공간 제공한다. 도시지간의 식생에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이게 딱 헷갈린다니까요. 뭘로 지정? 도시, 자연, 공원구역. 주어가 나왔죠? 누구래요? 시도지사, 대도시. 근데 우리 배운 대로 하면 개발제한구역은 누가 지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만 하는데 여기서부터 개발제한구역 하면 안 되지 말이. 아예 주어를 줘버렸잖아요. 그럼 개발제한구역은 절대 아니란 얘기지. 틀리고 잡아도 못 틀려. 근데 문제 풀 때 막상 그런 게 안 보이거든 사실은. 그 다음에 저 6절 시설사업 보세요. 여러분 저 25번 문제가 평가서 28회, 26번 29회, 27번이 27회예요. 그 다음에 28번이 30회야. 매년 한 문제에서 4년 연달아 나왔잖아요. 시설 분류하는 거잖아요. 저 26번에 유료 저장 설비는 어디로 분류할까? 우리 전체 기반 시설은 덩어리가 몇 개로 분류? 제일 먼저 위에 있는 게 뭐요? 교통시설, 그 다음 공간시설, 그 다음 해설 한번 보세요. 해설. 이거 이러면 내가 여기다가 답만 다 해놨네. 4번 4페이지 저 끝에 참고로 여러분 이거 저 뒤에 해설의 16페이지 보세요. 16페이지 맨 뒤에 해설 쪽에 16페이지 한번 봐봐요. 16페이지 찾았나요? 16페이지 좀 찾아주세요. 좀 부탁해요. 16페이지 찾았나요? 72번 해설이죠. 맨 밑에 72번이죠. 오른쪽은 83번이잖아. 잘못됐지? 그러면 한 장을 접으면 17페이지하고 19페이지가 바뀌어서 제본이 된 거예요. 급해가지고. 그렇게 한 장 건너뛰고 보면 제대로 돼 있어요. 혹시 집에 가지고 보다가 뭐 있네 없네 막 하고 책 바꿔주세요 그럴까 싶어서 그 두 장이 서로 해설지가 제본이 거꾸로 바뀌어 있어요. 그럼 다 풀면 다 풀려요. 그래서 요 얘기 하려고 일단은 이걸 책도 안 가지. 우리 기반 시설은 7개 덩어리예요. 이 다시 와서 그놈 유류 저장 있지요. 얘는 뭘로 분류되냐면 유통 공급, 전기, 수도, 가스, 유류 저장이 유통 공급. 그래서 26분에 환경기초, 수도, 하수도, 폐체장, 폐기물, 수질 오염 방지.
그 다음에 27번 마지막 동영 나온 거. 공공공지는 뭘로 불려? 공간시설. 공간시설. 자, 그 다음 28번에 공간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녹지, 공공공지, 공원, 유원지 그런 거잖아요. 학교는요? 공공문화체육이지. 하천은요? 우리 잘 아는 거 아니요? 방제시설이라니까. 하천, 유수지, 저수지. 하천, 유수지, 저수지는 방제. 또 여러분 기반시설 자세히 좀 봐놓으세요. 오늘 막상 이렇게 정나게 풀라니까 잘 안 되잖아요. 주차장은요? 교통시설. 빗물 저장은요? 환경기초. 그 다음에 29번에 이게 보자. 오늘 좀 이따 밴드 해설 올라갈 텐데 여러분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원래 지상, 지하, 수중, 공중, 공간 등에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활용시설, 가스공급, 주차장, 도축장 500 미만 이런 거 있죠. 사회복지시설, 장례시설 이런 것들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 정류장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부분 한번 읽어놓으라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아마 해설이 제대로 되어 있을 거예요. 해설이. 아니요,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도 없네. 에이, 교과서 펼쳐보세요. 뭐 펼쳐봐야지 어떻게. 그 다음에 30번에 공동구가 29회 시험 나온 거 평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31번 공동구 28회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32번 공동구 30회잖아요. 공동구가 연달아 내니까 공인중개사도 따라하는 거예요. 요새 공동구 계속 나오잖아요. 맞아요. 애들이 먼저 써먹으니까 검증이 돼버렸거든요. 우리는 문제 오류 생기면 30만 명이 행정소송을 하기 때문에 낸 걸 가지고 시험을 주로 내지 생초짜리 잘 안 만들어요. 잘못하면 골치 아파지니까. 자, 30분에 옳은 건데 한번 볼게요. 다시 와서 개발구역 사업 면적 얼마 초과할 때 공동구 설치? 200만. 2번 공동구 설치된 경우에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은 공동구에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해야지. 만약에 안 했다 징역 몇 년? 2년 벌금 2천만 원. 3번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국토법이나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 제외하고는 사업 시행자가 단독으로 부담해요? 뭐라고 하냐? 점용 예정자하고 사업 시행자가. 4번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구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을 하되 부담 비율은 점용 면적 고려하여 공동구 관리자가 정하고 공동구 관리에 드는 비용을 연이에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지문 본 거잖아요. 자, 5번 공동구 관리자는 몇 년마다? 5년마다 안전유지관리계획. 별거 아니네요. 또 31번도 옳지 않은 거니까 다 읽어보면 또 같은 내용들이에요. 같은 거. 2번 봐봐요. 공동구 수용된 경우에 가스관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가스관하고 또 하나 더 하수도관 두 놈. 3번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구 점용 예정자가 부담하고 이러면 안 되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구 점용 예정자하고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요. 부담액은 사업 시행자하고 협의하여 정하면 되고요. 뭐 특별하게. 자, 5번 공동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 하라고 그랬어요. 1년에 몇 회 이상? 1회 이상. 안전유지관리계획은 몇 년마다 짜고? 5년마다. 그리고 똑같은 문제가 또 32번이에요. 그러면 한 두어 문제 풀면 같은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풀어보셔야 돼요. 33번 문제 한번 볼게요. 무슨 사업에 관한 문제?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이잖아요. 시설사업 볼게요. 1번 잘 보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자 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시행자입니다. 누구한테 인가 받아야 돼요?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가서 인가 받지요. 야가 사업 잘못했지요. 그리고 행정청이 아니면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서 행정심판 제기하면 돼요. 지정한 자니까. 2번 준공검사 받은 후에 해당 시설사업에 관한 사업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작성하는 경우에도
장관에게 인가받는다. 사업 명칭 변경 이런 거 있지요. 인가 안 받고 변경할 수 있어요. 3번 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 계획에는 사업의 종류 동그라미 하세요. 명칭 동그라미 하시고 면적 동그라미 하고 규모 동그라미 하셔야 돼. 이런 걸 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포함시킬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실시 계획에는 면적 규모 다 포함합니다. 4번 잘 봐요.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행정청이 아닌 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시행자한테 가서 심판적이에요? 그 누구한테 가서? 그놈을 시행자로 지정한 자에게 가서. 5번 시설사업 분할할 때 분할 시행하는 경우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 작성할 수 있다. 맞죠? 자, 시행자 보호조치. 첫째, 여러 개 공구로 분할해서 할 수 있고, 지적도 등기부 서류 띌 때 무료로 열람 등 처분의 교부 청구할 수 있고, 주소, 거소, 알 길이 없으면 공시 송달할 수 있고, 강제로 수용할 수도 있다. 그 시설사업 시행 예정 땅 건물을 안 팔면 강제 수용돼요. 행정청이든 아니든 관계없어 그거는요. 수용할 때 이 법에 정한 바가 없으면 공취법. 그래서 국토법에서는 실시계획에 인가고시가 있으면 공취법상 사업인정고시가 있으면 서로 본다. 이때 시설 예정지 외 토지, 인접한 토지는 강제 수용되게 안 되게? 안 되게. 일시 사용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타인 토지 출입 들어가고 장애물, 국공유지 팔아먹지 마라 하는 것들 나오는 거예요. 34번 문제가 여러분 LH공사가 시행자로 지정받을 때 동의 얻어야 돼요? 그럼 그런 거 뭐. 자, 35번. 매수 청구 볼게요. 땅 사서야 하는 거예요.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매수입을 결정하여 알려줘야 됩니다. 몇 개월? 6개월. 2번. 지자체인 매수 의무자는 2천만 원 아니고 3천만 원. 3번. 시설 채권의 구체적 상환기간은 몸이 좋으라고 상황버섯으로 상황버섯 먹으라고 오탄한 겁니다.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조례. 또 몸이 좋아진 것 같아요. 상황버섯. 그 다음에 4번. 시설 설치하거나 관리할 의무자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르면 누구한테 가야 돼? 설치할 의무자한테 가야 돼. 이런 것도 자꾸 풀어봐야 돼요. 좀 약간 낯선 지문도.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 알린 후부터 2년 내에 매수한다. 맞죠? 자, 그 다음 37번 문제. 여러분 매수 청구했는데 안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몇 층이야? 3층이야. 단독 1종, 2종 건생 지을 수 있잖아요. 그거 지을 수 없는 거 지을 수 있는 거 찾으라는 거거든. 37번에 5층, 4층은요? 안 되지. 그러면서 5번에 숙박시설 안 되잖아요. 그럼 3번, 4번 둘 중에 하나겠네. 노래 연습 안 되잖아요. 답은 3번. 3번 맞아요? 이 문제 알지요? 그렇죠. 자, 38번 문제가 요게 비용 부담인데 요거 지난번에 제가 프린트를 해준 거하고 조금 다른데 해설을 보세요. 해설. 요거 해설을 먼저 꼭 이 연필 딱 잡고 해설 딱 보세요. 해설지 6페이지 보세요. 해설지 6페이지 찾았나요? 빨리 찾아야 돼요. 하단에 38번 있지요? 이 문장을 먼저 공부하고 꼭 이번 시험에 시설사업의 비용 부담 관련된 거 언급할 것 같은 느낌이 쎄하게 든단 말이에요. 자, 3번 냅두고 1번. 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국가가 할 때는 국가 예산으로 놓쳐서. 자, 6페이지에 38번 요 밑에요. 자리 잘 잡았다, 진짜. 자, 국가가 하면 국가 예산, 지자체가 하면요, 자치단체가, 행정책이 아닌 자가 하면 그 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국가가 하면요, 국가 예산, 지자체가 하면 지자체가, 행정책 아닌 자가 하면 그 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 2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시설사업으로 현재 이익을 받는 시도, 시군, 지자체가 있으면 시행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이익받는 시도, 시군에 부담시킬 수 있고, 이 경우 장관은 시도, 시군의 비용 부담시키기 전에 행안부하고 협의하고, 또한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총액은 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이 얼마 넘지는 마라. 50%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비용 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4번 5번. 행정청이 시행하는 동그라미 와서 행정청. 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이하 범위에서 국가 예산으로 보조 융자할 수 있다. 행정청은 얼마 이하? 50%.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시설 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3분의 1 범위. 좀 그래 차등해야 되겠지. 행정청은 얼마 이하까지? 50%. 행정청 아닌 자는 3분의 1 이하까지 융자 보조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앞으로 와서 3번 지문에 앞에 나온 거. 특히 시도지사는 그 시도에 속하지 않는 특별시등 시군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자, 보세요. 도지사가 도로 같은 거 만들었잖아요. 그 도 관내가 아닌 다른 시도 연결할 수 있지. 그 지자체도 돈을 내라 할 수 있다니까요.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해당 지자체 장과 협의를 다 하고, 협의가 안 되면 누가 결정한 바에 따른다? 행안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결정한 데에 따릅니다요. 자, 그러면 다시 문제를 가서 이 정도는 봐놔야 돼요. 자, 그러면 38번 문제. 옳지 않은 것. 1. 시설 사업을 지자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가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게 원칙. 국가가 하면요, 국가에서.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면 그자가.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가 시행한 시설 사업으로 현재 이익을 받는 시도가 있으면 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50%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이익받는 시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지자체에다가 50% 넘지 않도록 부담시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3번. 시도지사는 그 시도에 속하지 않는 특별시등 시군의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정한 바에 따르나요? 행안부 장관. 행안부 장관. 4번. 행정청이 시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은 소요비용의 50% 이하 범위에서 국가 예산 보조 들어가고, 행정청이 아닌 자는 3분의 1 범위에서 보조 융자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 문제 풀었던 기억 나요, 안 나요? 프린트 줬죠, 프린트. 요만한 거. 어디 있는지는 알 수는 없다, 그게. 39번. 타인토지 출입 평가사 27회 3년 전. 1. 도시군 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타인토지에 출입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 입은 자가 있으면 행위자가 보상합니까? 그 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사업 시행자가. 2번. 시설 사업에 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행정청인 사업 시행자는 허가 없이 타인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맞나요? 행정청은 타인토지에 출입한다고 미리 시장운수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2번 맞네? 2, 3번. 시설 사업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타인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받는 게 아니고요. 특별시, 광역시, 특특, 두놈, 시장, 군수 그 6놈이 나와야 돼요. 도지사 나오면 안 돼. 또 타인토지에 출입할 때 소유자 동의 받아야 돼요? 그 옆에 문장 다 틀렸네. 그러면 타인토지에 출입할 때는 소유자 동의 안 받아요? 장애물 제거 변경할 때 동의 얻어야지. 그 다음 4번. 시설사업 시행자는 타인토지를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 소유자, 관리인, 점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다. 아니, 답이 2번 나왔는데 그럼 다 틀렸잖아요. 옳은 걸 찾아라 했으니까 야도 맞고 자도 맞고 다 맞으면 어쩐데요? 타인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 제거 변경은 동의를 얻어야 되고, 며칠 전 통지하고 3일 해설 쓰지 마요. 그 뒤에 해설지 진짜 자세하게 써놨거든요. 제가 엄청나게. 해설 쓰지 마세요. 쓸 때 안 외우면서 쓸데없는 걸 자꾸 쓰고 있어요. 쓸데없이. 그 다음 5번.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승낙 여부에 관계없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어요?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승낙 없으면 출입할 수 없다는 얘기는 승낙 받으면 출입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인데 40번의 지구단위 관련된 거 2번 안 봐요. 용도 지구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여러분, 용도 지구 지정된 곳의 전부 또는 일부, 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자, 4번 봐봐요.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당해 용도 지역 또는 개발 진흥지구에 정되는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요 200% 내에서 완화될 수 있고, 한옥마을 보존할 때는 주차장 설치 기준 100%. 그 다음에 42번 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 짤 때 반드시 포함할 것. 몇 번? 3번에 뭐에 관한 것? 각종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5번이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고, 최저한도 관한 거 아니야 지금? 그 단순 무시하고 지구 단위 계획 내용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찾아봐라. 몇 번? 4번이. 풀 수 있죠 여러분? 자, 오른쪽에 44번 개발행위 허가 옳은 거. 43번 너무 쉬워요. 3년인데 5년을 했거든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의 경우에도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경우는 따로 허가받지 않는다는 거. 2번,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 분할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안 받아요? 자, 여러분요, 토지를 건축법 제57조 1항에 의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때 허가받잖아요. 그런데 왜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공용지로 하려고 분할한다? 행정재산이 용도가 폐지돼서 분할해야 되겠다. 사도법상 사도개설 허가받았다. 토지 일부가 시설 부지로 지용도면 곳이 됐다. 그런 사유로 분할할 때는 허가받을 필요 없잖아요. 농림지역에 물건을 한 달 이상 쌓아놓는 행위, 개발행위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여러분, 물건 쌓아놓을 때 허가받는 곳은 어디에 쌓아놓을 때? 녹관자 아니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그 외에서는 물건 쌓아놓을 때 허가받을 필요가 없지. 3번 맞다 틀리다? 농림지역 안에서 물건을 한 달 이상 쌓아놓을 때는 허가받을 필요 없다. 농림지역 안에 그 농작물 수확한 거 다 쌓아놔야 되는데 그걸 뭘 허가받아요? 녹관자 이렇게 시큰 얘기했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3번 맞아요. 4번에 좀 집중 좀 하세요. 쉬는 시간마다 그렇게 먹었는데도. 4번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으로서 전답사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허가받아 안 받아요? 안 받아. 개발행 허가받은 사항으로 면적 10% 범위 축소할 때 허가받지 않는다. 10% 축소하는 거 허가 안 받는 거 맞죠? 그러면 3번도 맞고 5번도 맞고. 참. 5%, 10% 딴 거, 정비법이. 개발행위 허가받은 걸 변경할 때도 허가받지요. 그런데 사업기간을 단축하거나 5% 미만의 축소하는 변경은 허가 안 받고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2번 답이 3번 나온데도 계속 예 맞아요. 그러다가 맞아요. 그 다음에 45번에 개발행위 허가 옳지 않은 거라고 돼 있잖아요. 2번 봐요. 또 나오잖아 봐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부지 면적 3% 확대 안 되잖아요. 확대할 때 허가를 받아야지. 3번 지문을 줄 한번 치세요. 성장관리 방안 수립한 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할 때는 심의 같은 거 안 거쳐도 돼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거나 성장관리 방안 수립한 지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하더라도 심의 거치지 않고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아주 미세한 조문입니다만은.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이나 지방도시계획의 심의 거치지 않고 한 차례 2년 연장할 수 있다. 여러분, 저 개발행위 허가 제한사유 5개 아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그 중에 몇 번째예요? 5번은 뭐요? 기반시설. 그러면 3번, 4번, 5번은 2년 연장되잖아요. 연장 제한할 때는 도시계획의 심의 거치고 안 거치고. 그거요. 46번 개발행위 허가 옳은 거 한번 잘 보세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행정청이네요. 새로 공공시설 설치했답니다.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들어가야지. 행정청끼리는 전부 무상이에요. 2번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제출할 때에도
기반시설 설치 계획서를 첨부해야 된다. 여러분 저기 잘 들어봐봐요. 이게 지금 가끔 써먹었거든.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는 것은 도로나 상하수도 학교가 시설 설치가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하지도 않은데 2년 내에 향후 용량 초과하잖아요. 설치가 곤란한데 건물만 지으면 안 되니까 용적률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시설 설치가 가능하지 않아. 거기서 무슨 기반시설 설치 계획 들어가? 말이 안 되지.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 허가신청서 제출할 때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서 낼 필요 없어요. 어차피 설치가 곤란하잖아요. 3번 허가권자는 개발행위에 불허가 처분할 때 불허가 처분 사유를 지체 없이 구두로 알려야 된다. 뭐 쓰리바도 있고 뭐 맨발도 있고. 여러분 가상하잖아요. 한번 웃어주려고 얼마나 많이 설렁한데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러잖아요. 이런 성의 있는 선생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망가져가면서 그러죠? 여러분 아까 국토개발행위 허가 신청하면 며칠 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하라고? 예? 15일이요. 그런 거는 입으로 떠드는 거 아니에요? 네, 불허가다, 불허가. 입으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 필요 서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허가 불허가 처분은 서면으로 가야 돼요. 맨발로 가라는 얘기예요. 구두 신고 가지 마. 야, 평가사 진짜 유치합니다, 진짜로. 그 다음 4번에 개발행위 허가는 조건을 붙일 수 있어 없어요? 자, 조건부로 허가 가능하죠. 그 조건을 이행 안 할 때 대비해서 받는 돈을 뭐라고 그래요? 이행이 크고 뒤에는 말이 안 나오잖아 지금. 이행 예치금이요 강제금이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이행 보증금이요 보증금. 예. 너 진짜 참 희한해요. 이행보증금 예치사유. 이행보증금 예치사유 몇 가지? 자, 첫 번째 키포인트가 도로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 설치하라고. 두 번째가 붕괴, 손괴 안 되도록 땅 팔 때. 세 번째가 발파로 인한 낙성물이. 네 번째가 토속운만 차량 통행 환경오염 안 되게. 마지막으로 산을 깎아내고 비탈면에 조경. 그러면서 총 공사비의 몇 프로? 이내가 되도록 하고 20%.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는 이행보증금 예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 나중에 돌려주는 거 알죠? 언제 돌려줘요? 준공검사 마치고 근데 개발행위 허가 대상 중에 준공검사 안 받는 거 두 가지. 물건 샀는 거 하고 토지 분할. 이게 한 단어 가지고 탁 나온다니까 이렇게. 그 다음 5번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허가 신청 내용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어긋나는 경우 당연히 허가해서는 안 되겠지. 이거 상식이 답이 여기 있네. 아무리 다 틀린 거고. 여러분 저 성장관리 방안 짤 때 주거상호공업적은 대상 아니라는 거 알죠? 성장관리 방안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가 하면 답이 뭐라고 했어 내가? 건축성. 성장관리 방안 짤 때 반드시 포함할 것, 지구단위 계획 짤 때 반드시 포함할 것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47번은 몇 번? 성장관리 방안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골라봐라. 디귿 빼면 다 들어가요. 건축선 정하는 것 빼고 건축물의 형태, 환경관리, 색채 이런 것들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저 48번은 한번 천천히 해설 보고 풀어보셔요. 말이 너무 길어졌어. 그 다음 오른쪽에 49번에 개발밀도관리구역이죠. 5번 봐봐요.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기준 정할 때 고려되는 기반시설에는 학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학교하고 또 뭐가 포함돼요? 도로, 상하수도, 학교가 향후 2년 내 20% 이상 용량 초과한다 할 때 그놈들이 부족할 때 지정을 한다니까. 학교도 포함돼요. 자, 여러분들 진짜 잘 아는 기반시설 유발계수. 자, 이 중에 답은 푸른 거네. 푸른 거. 자, 판매 시설은 얼마요? 1.3. 문화시설 시설은 문종, 운자, 내놈 아니야. 1.4. 나머지 괜찮아요. 숙박이 1.0이고 업무가 0.7이거든요. 답이 4번 2종 건색이네요. 1.6. 찬물 한 잔 먹고 마지막 시간 가요. 요건 한 40분, 30분이면 돼요. 프린트 한 장씩 받았죠? 그거 제가 이따 정리하고 가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